K리그 감독님들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고 이랬을 때 좀 성적 좋게 낼 것 같은 팀으로 서울이 계속 언급되기도 했고,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도 되게 링가드 선수도 있고 엄청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시즌 초반부터,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김기동 감독님이 오시고 링가드 선수도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상스에 가고 우리가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올까? 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감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마저도 조금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정말 구단이 심각해지겠다. 하지만 김기동 감독님을 시작으로 또 링가드라는 슈퍼스타도 영입을 했고 또 다방면에서 뛰어나신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나름 또 기대감도 높여졌던 시즌 시작이었던 것 같고, 또 수호신 20주년이라는 해다 보니까 올해는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된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또 김기동 감독님이니까 믿고 그렇게 시즌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뭐 현장팀은 뭐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역량을 끌어올려달라라는 부탁도 했었고, 그 외적으로 사실 소신 운영진들이 조금 더 많이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건데, 이제 그때 겨울에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뭐 홈페이지 활성화라던가,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미디어팀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원정 버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은 버스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고, 아마 경기 시즌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는 게 급급했겠지만 오히려 겨울이 조금 더 바쁘지 않았나. 아마 이번 겨울도 좀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호신 메인 배너가 거의 15년 정도, 10년 넘었던 것 같고 15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었어요. 작년 마지막에 거의 겨우겨우 이렇게 뭐 바느질이나 청테이프 등으로 거치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올 시즌 초에 새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뭐 아시다시피 수호신 메인 배너는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을 거의 한 달 넘게 걸쳐서 제작을 했었고, 20주년 배너는 사실 그 이제 우리 단상 밑에 있는 그 자리를 좀 굉장히 예전에는 활용을 잘 못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올해는 20주년 배너로 사용했지만 뭐 그 해에 봐서 뭐 어울리는 배너들이나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수호신 그 엠블럼이 들어간 배너가 걸리겠지만 계속 그 자리를 뭔가 이벤트적으로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수호신 SNS나 뭐 이런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20주년 맞이하는 그 개막전 카드 섹션을 준비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저도 사실 경기장에서 카드 섹션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게 사실상 처음이어서 그 공지 본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설렜었고, 그냥 단순 시각적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를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배 수호신들의 이런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카드 섹션을 준비하는데도 다양한 인원들의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카드 섹션의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호시 연대에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준비를 단단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또 하나의 추억거리도 생겼고, 20주년 카드 섹션을 했을 때 N석에 있었는데 많은 수호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섹션도 들었고, 그 결과 되게 예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0주년에 어떻게 하면 그 카드 섹션을 한번 할 수 있을까? 근데 단순하게 만약에 문이나 문양을 갔으면 뭐 손쉽게 했겠죠. 하지만 나름 이제 수호신이 20주년이라는 좀 시간을 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도 그만큼 발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런 좀 흔히 말하는 좀 쉬운 난이도의 카드 섹션을 넘어서 19년도 때 엠블럼도 저는 잘 우리가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20주년 카드 섹션도 표현하기 어려운 문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그런 기념적인 문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울에서 뛰었던 선수고 20년 동안 서울을 위해서만 뛴 선수이다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앞으로 서울의 전무후무한 레전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C 서울을 좋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고현 선수를 오래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퇴를 한다는 거에 대해 실감이나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은퇴식을 보고 저도 조금 슬펐고 주변에서 많이 울고 아쉬워하는 거에 저도 조금 울컥도 많이 하고 퍼포먼스나 이런 이벤트 은퇴식 같은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현수막 올릴 때랑 고현 선수 쿨을 부를 때 진짜 영상으로 보는데도 굉장히 눈물이 났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더 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현 선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현 선수는 정말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되게 감사하고 자부심을 주는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구단을 위해서 자신의 프로 생활을 20여 년 동안 한 구단에서만 보낸다는 거는 세계를 찾아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고 그만큼 또 구단을 사랑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은퇴식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는 다른 수호신 운영진 분들이나 다른 이제 개별 지지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통천도 진행을 했었고 고유한 응원카드 제작도 했었고 또 이제 회장님께서 감사패도 이렇게 증정을 하셨는데 나름 이번 은퇴식을 수호신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고현 선수에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사실은 이제 서울 팬들만이 고현 선수를 외치고 응원하고 해줬듯이 이제는 서울의 13번은 우리가 기억하는 고요한만의 번호이지 않을까. 준비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시간도 좀 여유롭지 않았고 은퇴 시기를 이제 시즌 전 은퇴는 결정하셨지만 은퇴 시기에만 정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조금 여유롭진 않아서 그럼에도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클럽맨에 대한 아무리 이렇게 잘했어도 조금 되돌아보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고현 선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그날 경기가 또 이겼더라면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 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감도 좀 있고 그래도 지금 계속 오상고 코치로 계속 이제 해주고 계시니까 나중에나 더 갔을 때 또 그런 좋은 행사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때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사건인 것 같아요. 먼저 백종범 선수가 경기 중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인천 서포터들한테 좀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세레모니 후 징계가 조금 많이 화가 나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서 물병 사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에서 느꼈던 감정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좀 충격이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상황이죠. 지금 요즘 K리그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 쪽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이 그 현장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수호신분들도 막 같은 마음이셨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모금을 진행했을 때 거의 하루 만에 했죠. 하루 만에 그 징계금 벌금 이상의 액수가 모여서 또 백종범 선수도 그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본인의 돈도
흔쾌히 같이 기부해서 일단 오산 쪽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 좀 별개로 보고 싶은데 뭐 별개로 보기 좀 어렵겠지만 좀 그런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이렇게 했다는 저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종범 선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시기에 잘 버텨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선수들 뒤에는 오직 수호신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지키는 거는 우리 수호신이 해야 될 행동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많이 지켜주고 오히려 더 백종범 선수를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전 백종범 선수를 향한 물병 사건 이후로 우리 수호신들이 보여준 모습은 되게 우리의 이름값과 정체성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 슬로건 중에 그대들이 가는 길 우리가 지켜주리라 라는 말이 가장 떠올랐는데요. 그 사건이 있던 이후로 수호신들이 백종범 선수의 벌금 마련을 위해 모금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 원래는 백종범 선수를 위한 모금 행사였지만 백종범 선수가 같이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서 오산고에 같이 지원 기금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되게 백종범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호신들의 그런 단합력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았고, 축구는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스포츠이고 승리의 세레머니를 하는 거는 당연한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서울 팬이기도 하고 백종범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7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 거는 사실 좀 아쉬운 결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승리의 세레머니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징계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기면 꼭 멋있는 세레머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면 수호씨는 언제나 옆에서 목소리를 키울 거니까 세레머니는 멋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연패 때 버스 맞이는 조금 그때는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겨야겠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정말 선수들도 아마 좀 불안했겠죠. 5연패를 한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용기나 힘을 불어주는 것 플러스 사실 경고의 의미도 좀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티 행동을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응원의 역량을 뭐 한번 힘을 제대로 줄 때까지 줘보고 그 다음에 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전에 그 마지막에 했던 버스 맞이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올해도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좌절감도 들었고, 하지만 이제 버스 맞이 응원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 되게 많은 수호신 분들이 선수단과 감독님의 그런 출근길을 맞이하려고 버스 맞이 응원을 위해서 모두 모여주셨고 되게 간절함이 모이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팬들의 응원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감독님과 선수단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결국 홈 5연패를 벗어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시즌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5연패 했을 때 되게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 시즌 초반의 분위기로 계속 쭉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5연패를 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전 저번 영상을 찍었을 때에도 항상 더 이럴 때일수록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버스를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 다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성적이 저조하고 그럴 때도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이런 게 딱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이 수호신에 대해서 더 스며들었던 것 같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맞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상위 스플릿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홈 5연패를 하면서. 근데 홈 5연패 후에 계속 연승을 하는 거에서 희망을 받고 진출할 때 행복함과 뿌듯함은 말할 수 없었고요. 5년 만에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오게 됐는데, 시즌 시작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작년과 비슷하게 간당간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아니나 할까 뭐 중간에 연승도 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뭐 중간에 또 5연패도 하고 그래서 되게 걱정은 많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는 좋게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5년 만에 오게 됐는데 그냥 뭔가 좀 결정 났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 기분은 그냥 좀 뭔가 안도감이랑 우리가 여기 상위 스플릿을 이렇게 어렵게 갔다고 좋아해야 되나 싶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이제는 걱정 없이 원래 우리 자리로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번 다큐 때 7.8기라고 했는데 그에 걸맞는 성적을 낸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이제 해가 뜰 시간인 것 같고 상스 진출을 통해서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호신의 응원이 일단 관중 수가 역사가 됐고 그 수치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직관 갔을 때도 옆에서 응원석 사이드 부분에서도 골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이랬던 모습이 수호신의 응원이 상스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선수들도 꼭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5연패 때랑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5연패 하고 나서 감독님이 이제 뵙자고 해서 따로 한번 뵀었는데, 그때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상위 스플릿에 갈 자신이 있고, 가게 할 것이고, 2차 목표로는 아시아 티켓까지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보통 이게 5연패나 연패를 해서 뭐 구단 직원이나 뭐 감독님 스태프들을 만나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말들이 뭐 열심히 하겠다, 뭐 다음 편에 꼭 이기겠다. 그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자신있게 자기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버스 맞을 때도 더 그러니까 주저없이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워낙 감독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도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홈 5연패부터 해가지고 몇몇 선수들의 이탈도 있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팬들은 팬들의 자리에서 또 선수들과 감독님은 본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의 응원이 상위 스플릿 진출에 미친 영향이라 한다면 사실 뭐 제가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지자는 함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12번째 선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순간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이미 선수들도 인터뷰 통해서 수호신들의 응원과 이렇게 원정석을 채워주는 성원 덕분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수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저희가 지지자로서 함께 뛸 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서 계속해서 상위 스플릿을 넘어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뭐 링가드 선수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팬들도 많이 와서 뭐 했다는 이유도 충분히 맞지만 그 전부터 N석에서는 응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계속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N석이 오는 분들이 그걸 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N석 양 게이트 위에 그렇게 응원석 배너를 제작을 했었고 뭐 덕분에 축구장에 처음 오시는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단순하게 경기를 보고 끝이 아니라 응원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했었고 뭐 시즌 막판에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응원가라는 포스터도 부착을 해서 최대한 이 응원석을 더 갈수록 응원의 역량을 끌어들이는 게 더 수호신의 역량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수호신 응원 역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전을 했고 되게 많이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초반에는 이제 새로운 감독님도 오시고 좀 네임드 있는 선수도 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찾는 경기장을 와서 응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쏘신 분들이 N석을 먼저 가득 채워주시면서 선수들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좀 뿌듯했고 감사했고, 그다음에 뭐 지고 있는 상황이나 좀 답답한 상황이어도 쏘신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을 멈추지 않고 해주신 게 너무 좋았고, 그만큼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을 하게 해줘서 너무 소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달라진 거는 뭐 목소리, 뭐 깃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사람 수겠죠. N석에 들어서는 사람 수가 올해는 제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유료관중 집계 이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정말 유료관중 시대 이후에 이 응원석, N석 거의 1층만 하면 6,000석이 넘어가는 좌석들이 대부분의 주말 홈 경기는 거의 채웠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 N석에 오신 분들이 뭐 응원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수호시는 현장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달라진 거는 좀 깃발 수도 좀 많이 올해는 체감이 된 것 같아요. 뭐 보통은 성우님들의 깃발이 거의 전부였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도 깃발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거, 뭐 홈 원정 상관없이 깃발을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소모임 외부에 있는 수호신들도 이 응원에 대한 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구나, 뭐 목적성이 비슷하구나, 그런 게 많이 퍼졌던 게 제일 달라진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호신데이 그 깃발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참여를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롤링페이퍼를 선수들한테 전달했던 걸로 아는데 꼭 20주년 기념이 아니고 상스에 진출을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만약에 하지 못하더라도 꼭 이런 기회를 또 한 번 더 마련해 주시면 그때는 꼭 참여해서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해준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깃발 퍼포먼스나 쏘신 부스, 뭐 롤링페이퍼, 깃발 돌리기 체험,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깃발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 깊었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제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뜻깊고 추억이 좀 많이 남는 소신데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아마 울산전 때였을 거예요. 울산전 마지막 홈경기 때였을 거고, 그때 당시 저희 모임 공지로 이제 기수 퍼포먼스를 하는데 지원을 받는다, 그 공지를 보자마자 바로 나 하고 싶다 바로 의사를 전달했었고, 기수 퍼포먼스를 했을 때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가 우리 홈그라운드다, 이거를 딱 뭔가 그 정중앙에서 그 필드 위에서 직접 돌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영광이었고, 저한테 평생 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해보는 첫 수호신 데이이기도 했고, 또 수호신 데이를 맞이해서 버스 맞이 응원부터 부스 운영, 그리고 소깃발 퍼포먼스까지 되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수호신들이 단지 연대 내 그룹뿐만 아니라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모임들이나 개별 지지자분들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모여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어서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매년 뭐 특이한 기념 연도가 아니더라도 수호신데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조금 더 수호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주년이라고 해서 수호신데이를 한 거는 아니었고요. 올해 수호신 SNS나 뭐 수호신 게시판에 되게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게 저도 수호신이 되고 싶은데요, 아니면 뭐 수호신은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건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아무래도 올해 유입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수호신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수호신이 뭐 이렇게 걸어왔던 이런 역사나 길,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일, 이런 거를
한번 알려야겠다. 뭐 그리고 워낙 올해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뭐 응원적으로나 이제 소시 운영진 쪽에서 받은 도움이 많으니 뭐 되돌려드리자라는 차원에서 뭐 승점 머플러 나눔도 같이 했었고, 또 마지막 두 경기, 홈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더불어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다를 때보다 더 넣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롤링페이퍼를 통한 깃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수호신데이를 하자라고 구단에게 건의를 했고, 구단도 흔쾌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올 시즌 되게 개막전부터 뭐 마지막 홈 경기 수호신데이까지 많은 행사를 수호신에서 이제 20주년이기도 하고 많이 이제 했었는데,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 운영진 분들이랑 다 상의를 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어떤 그림이 이쁘게 나올지, 어떻게 해야 뭐 선수들한테 힘이 될지, 어떻게 해야 뭐 수호신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되게 많은 고민을 오갔었는데, 막상 이제 결과물을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다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 결과물이 이제 좋게 나오기까지 이제 수호신 여러분들의 동참이 없었으면은 그런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뭐 올해 한 시즌 뭐 수호신 운영진 내에서도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 결과물은 수호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말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뭐 개막전 하드 섹션, 뭐 고요한 선수 은퇴식 때도 그렇고, 뭐 백종범 그 선수님과 같이 기부금 전달식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깃발 퍼포먼스 등 다 소모임 인원들로만 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이 했던 건데, 이게 말로만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신분들이 올해 거의 원정을 진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가주셨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수호시 원정버스도 많이 탑승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마플샵에서도 뭐 이렇게 수호시 굿즈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경기장에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나아진다면, 발전이 된다면 더욱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시즌 솔직히 처음에 초반에는 좀 많이 암울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연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웃음도 찾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마무리는. 이번 시즌 우리 팀의 모습은 뒤집을 수 있는 팀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 선제골 먹히면은 수호신도 그렇고 다 주눅 들어가지고 비기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뒤집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선제골을 먹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응원 가면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가도 응원석이 엄청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호신들이 더 열심히 응원했다 이런 거를 느꼈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도 느꼈고, 골을 먹히더라도 저번 제가 다큐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응원하고 경기하는 동안이라도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시즌, 선수에게도 수호신에게도 굉장히 좋고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호신 20주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면 제 나이보다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지자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되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사랑이 있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현장팀장이랑 콜리더를 맡음으로써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예상대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도 몰랐고, 머리 아플 줄도 몰랐고,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직접 이제 올 시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뭐 집 가서 경기 다음날 뭐 영상 보면서 어떤 곡이 음이 높은지 아니면 어디서 돌림 노래가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되는지 공부도 하게 되고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까지 가면 갈수록 수호신 여러분들이 좀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 동작으로 잘 따라와 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보람찬 한 해였고, 이런 자리가 뭐 콜리더라는 자리가 좀 쉽지 않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한 해였습니다. 연대에 합류하게 된 연도가 수호신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연대 합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소모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대에 합류를 하여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호신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연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책임감과 그 수호신이라는 이름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10년 동안 거의 서울을 지지해오고 있는데 제가 만든 그룹이 연대에 합류하는 순간은 저에게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이고 또 엄청난 제 지지자 생활 중에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수호신 연대에 남아서 모든 수호신 분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수호신의 발전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수호신 운영진을 거의 10년 넘게 했었는데, 뭐, 그동안에 정말, 뭐, 여러 의장님들, 뭐 회장님들, 이렇게 옆에서 모시면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 줄은 예상은 못 했어요. 뭐, 콜리더를 오래 하면서 좀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많은 것을 했어서 보람찬 것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현장 팀장을 처음으로 이제 맡으면서 많은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고, 현장 팀원들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불평불만 하나 없이 그냥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현장 팀뿐만이 아니라 수호신 운영진 내에 이제 여러 팀들이 있는데, 뭐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뭐 미디어 팀 분들도 몇 시간째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되게 편집하고 영상 찍고 뭐 일정 맞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다 힘들지만 그래도 원정 버스 팀이 담당하는 이제 팀들이 되게 올 시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뭐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즌 막바지부터 이제 경기장 그 복도 입구 쪽에 오늘의 응원가라고 이제 TF팀에서 QR로 이제 응원가를 하는 게 있는데, 상위 스플릿 때 이제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쭉쭉 할 거여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TF팀한테도 고생을 했다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 소모임 소개 영상에서 그 승윤이 약간 리더크라운 회장님, 올해 회장님 영상을 봤는데, 제가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힘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호신 회장을 하기 전에 생각해뒀던 것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했던 것들을 올해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진 방이 거의 40명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 뭐 미디어 팀, 뭐 재정팀, 뭐 현장 팀은 당연하고, 뭐 원정 담당 뭐 등등.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분들에게 더 올해보다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뭐 싫어서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경기장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수호신 운영진분들 만나면 좀 그런 수고했단 말을 혹시 해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어 위주보다 좀 양쪽 끝쪽 사이드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응원을 해서 좀 큰 목소리 같이 냈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더 커진 거는 확실히 맞는데, 경기 중간중간
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응원 중단하는 거나 아니면 안 하시는 것들. 10년 뒤에는 좀 더 다 같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커졌길 바랍니다. 저도 1년 앞에서 깃발을 돌리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은 뭐랄까 좀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 팬분들께서 자기 개성에 맞게 그렇게 막 사이즈는 작더라도 그렇게 제작해서 오셔서 경기장에서 흔드는 거 보면은 정말 해외 그 어느 서포터즈 못 부럽지 않은 그런 우리 수호신만의 응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25년 시즌에도 그렇고 쭉쭉 이제 더 커져서 선수들과 같이 선수들은 필드에서 뛰고 저희는 관중석에서 응원으로 계속 성적 내면서 저희도 뭐 해외 리그, 영국 그런 것처럼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응원하면 K리그에서 응원하면은 딱 FC 서울이 떠올릴 수 있게 우리 수호신이 떠올릴 수 있게 저희 팬들도 더 성장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년보다 N석이 많이 발전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양쪽 사이드까지는 뭐 지고 있는 상황이든 루즈한 상황이든 이럴 때는 응원이 좀 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10년 뒤에는 그쪽을 거기부터 이제 일단 N석부터 전체적인 응원과 더불어서 이제 E석, W석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면서 어느 해외 축구팀을 보더라도 부럽지 않는 그런 K리그에서 응원 제일 잘하는 서울 구단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30주년엔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서포터즈들한테도 응원하면 서울이지 이런 말이 나오는 자부심 있는 수호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계획은 올해 좀 미비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곡을 발표를 안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응원곡들을 다들 이제 정확히 알고 좀 크게 부르길 원해서 올해는 신곡을 안 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신곡 계획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현장팀 자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수호신 분들이 이제 응원가를 다 같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역량을 더 키우는 게 일단은 내년 목표입니다. 내년의 목표는 뭐 새로운 거를 더 한다기보다는 올해 잘했던 거를 조금 더 잘하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나 뭐 만약에 뭐 구단도 아시아 쪽에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뭐 그에 맞게 뭐 아시아 무대로 가는 서포터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근데 뭐 계속 올해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더 잘하자보다는 잘했던 거를 조금 더 다듬고 못했던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 중에 있고, 올해 좀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안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개발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던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뭐 수호신 게시판이든 뭐 수호신 SNS든 혹은 뭐 저에게든 개별적으로 뭐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주시면은 그런 거는 최대한 뭐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 한 시즌 되게 수호신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고생 많으셨고, 좀 부족했던 현장팀을 잘 따라와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뭐 실수도 많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뭐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너무 저희한테 힘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비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시즌 더위가 좀 길었는데 그 더위를 이겨내고 같이 함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다 같이 덥더라도 춥더라도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을. 일단 제가 워낙 그런 낯간지러운 말은 잘 못해서 뭐 형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올해 경기장에서 찾아와서 뭐 응원하신 분들, 뭐 혹시 경기장에 못 오더라도 이렇게 응원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을 응원하는 모든 수호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10년 뒤에 수호신은
지금 우리 수호신이 제일 가지고 있는 장점이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리딩 클럽의 단어처럼 리딩 서포터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10년 뒤에는 더욱더 앞서가는 그런 서포터즈가 되면 좋겠습니다.